가 진짜 큰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결국은 나의 성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도 놓치지 마라.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A씨에는 90일 정도 집중하시잖아요. 인생에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 도구입니다. 90일 정도. 보통 그 ACNS 용어 중에 90일 게임 플랜 뭐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90일만 정말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완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개월이 10년, 2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뭘 해도 한 3개월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3개월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런칭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그 신규분이 오셔서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파트 사장님이 이제 가셨는데 전화 사장님 우리 런칭을 해야 되는데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날짜를 잡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강의도 있고 해서 런칭을 신규분들이 이해할까? 런칭이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상적인 의미는 뭐 로켓을 띄워 올리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런칭. 뭐 진수식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건데 런칭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물지도다. 사장님이 오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등록만 한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만나서 그 보물지도를 펴놓고 어떻게 하면 보물을 빨리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요즘에 막 이게 그 료라가 들어오면서 인스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거기는 제품명을 안 쓰더라고요. 빨간 맛, 뭐 빨간 젤리 뭐 이렇게 쓰지 상품 이름을 안 써. 그 이유가 뭘까요? 상징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그냥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뉴스페퍼 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빨간 맛 뭐 이렇게 하니까 인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신규분들한테 전문 용어보다는 쉽게 풀어서 내가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라고 안내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런칭을 통해서 2가지 정도만 하면 저는 대부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들한테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꿈과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에 런칭 받을 때 저보다 한참 어린 그 스폰서가 사장님 꿈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꿈이라는 거를 어릴 때만 생각해봤지 나이 먹고 사는 거 바쁘다 보니까 나에게 꿈이 뭐가 있는지를 잊고 살았어요. 저는 에이션 하면서 꿈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리게 되고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목표를 정했어요. 그게 강력해야 됩니다. 돈 좀 조금 더 버는 게 목표면 안 돼요. 그 정도 갖고는 목표가 아닙니다. 꿈이 아니에요. 꿈은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지만 내가 노력하면 언젠가 이룰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은 월세 살아요. 근데 나는 10년 뒤에 내가 빌딩을 올리고 싶다. 5층짜리, 10층짜리 뭐 이런 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목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게 강력해야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런칭에서 꿈과 목표를 정할 때 쑥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분한테 뭐 꿈과 뭐 목표를 정합시다라고 얘기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비즈니스잖아요. 사업이에요. 사업.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적인 면에서 생각해야지 개인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그죠? 강력한 꿈과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신한테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으로 만날 사람들.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런 거 하냐? 보험이나 똑바로 하지.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하던 거나 잘하지. 뭐 한다고 뭐 그런 다단계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꿈과 목표가 없으면 어떠겠어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만두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분들한테는 살면서 누구한테 뭘 해보라고 권유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권하는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평생. 일반인들은 누구한테 권해본 적이 없어요. 권한 적이 없으니까 거절당할 일도 없겠죠. 근데 나는 좋은 뜻에서 권했는데 이 사람이 무시를 해버려. 야, 너 먹고 살기 힘들구나. 너 그런 거 하고 있어. 라고 얘기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나겠죠. 여성분들은 제가 옛날에 보면 집에 가서 우는 분들의 막 전화로 못하겠어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이게 없었으니까. 제가 교무실문을 열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부양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용기를 낸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예방주사를 맞게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될 건데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도움을 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예상치 못하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놀래거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리는 다 겪어봤다. 예방 접종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 그래서 이분들이 한 번도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기면 아 이게 지금 그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자, 이 그림이 제가 강의를 주셔서 예전에 막 교육받으면서 했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사진을 다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꿈의 크기거든요. 이게 꿈의 크기. 이게 문제점들이에요. 내 꿈의 크기가 작으면 여기 빠져서 그냥 끝났겠죠. 수렁에 빠져서. 그죠? 내 꿈의 크기가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꿈과 목표가 확실하다면 웬만한 정도의 이 정도의 시련은 다 넘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순탄하게만 살아오셨나요? 아니요. 저도 드라마 쓸 수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뭐 드라마 쓸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를까요? 그림에서 서로 내가 맞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잖아요. 어느 곳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지. 그 일이 잘못됐다, 그르다, 옳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했는데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비하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그런 거. 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각형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 자, 이걸 달면 좋지 않겠어? 야, 요즘 같은 세상에 AC라는 게 요금 수수료 받는 일인데 연골 만드는 일이야 했더니 사람들이 야,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고맙지만 괜찮아. 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 지금 급하고 바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이해 못하고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전한 분들 있죠. 전했는데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저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누구누구를 애둘러서 친구를 해서 걔 뭐 지금 하는데도 잘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카톡 부사 보니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왜? 용기가 없는 분들이 그래요. 스스로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 않고 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꾸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 자, 등록할 때 회사를 그분들이 얼마나 한다고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등록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소개한 분의 관계,
그런 부분들로 인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분의 상황이 타이밍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 추가 소득을 원하고 있는데 마침 ACN이라는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건 기존 거하고 달라. 요금 수수료 받는 거고 사람들한테 요금을 낮춰주는 걸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 괜찮은 일이나 하고 이건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 같네 하고 등록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분들은 거기까지예요. 런칭 과정에서 회사라든가 그죠? 회사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지금 전 세계 유일무이한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금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니오라라고 세계적인 화장 브랜드하고 같이 갑자기 합병이 돼서 지금 날개를 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주는 거죠. 최소한 내가 몸담은 회사의 사업자라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ACN이야. 뭐 하는 회사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초부터 탄탄히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 솔직히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할 때 본인 자신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세요? 별로 없거든요. 그죠? 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ACN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문자 보낼 정도만 되면, 그죠? 글씨만 읽을 줄 알면, 인터넷에서 그냥 쇼핑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ACN을 통해서 평생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평생 두 번째로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내가 좋죠. 그런데 단 90일만 집중하면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대요. 90일만 집중하면 해볼만 한가요? 네. 90일만 집중하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답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할만하겠죠? 대신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ACN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탁구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라 동호회 나가는 거 너무 재밌었는데 수준급도 아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빠지면 너무 재밌으니까 그날을 기다려. 월수금 이런 식으로. 그런데 ACN이라는 사업을 제가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럼 시간을 내야 되잖아. 그죠? 보험을 때려줄 수 없으니까 보험을 그대로 하고 남는 시간을 해야 되는데 내 취미 생활을 줄이자. 두 번째, 불필요한 미팅 술자리 있잖아. 그죠? 친구하고 술 물론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번으로 줄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걸 제가 포기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일단 보류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친구 모임부터 시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잖아요. 미룰 수 있는 거는 미루면 되는 거고요. 평일날 하는 거 주말로 미룰 수 있잖아요.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 하겠다는 거니까 성공하고는 멀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따르는데요. 자, 이 문구가 변화로부터 오는 고통보다 변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고통이 더 클 때 비로소 변화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니 지난주에 왔어 위클리에. 근데 그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스폰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위클리에 오셔야 된다고 막 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 들었는데 이번 주 또 나오라고? 그때부터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등하는 분이 있거든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는데 비 오는 날 나 나가기 싫은데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꼭 구경 가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위클리 때 그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토요일은 무조건 위클리에 오는 날. 다른 날 하면 되잖아요. 시간을 늦추던가 오전에 약속에 오후로 미루던가. 저는 결혼식도 물론 이번에 그 우리 형제 처음으로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을 빠져봤지만 대부분의 그 집안 결혼 행사에 토요일이 끼잖아요. 미리 그냥 봉투만 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거기 참석 안 하고 위클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뭔가 원칙을 정해놓으시고 하셔야지 되지.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안 하고 이게 유연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 그러니까 나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칙이 있어야지 파트너분들한테도 원칙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저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무조건 강요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니까 그걸 따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만 변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죠? A씨는 사업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많이 알려야 돼. 그죠? 마음만 내가 진짜 내일부터 할 거야 하지만 막상 그 때가 오면 행동하진 않습니다. 말로만 계속 말로만 하다가 결국은 속으로 나 언제까지 이게 말로만 갈 건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마만큼 끌고 가느냐 아니면 빨리 개선하느냐 그것도 개인이 판단이죠. 개인이 결정할 일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A씨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거지.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만둘까요? 아니죠.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팀을 빌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90일이잖아요. 초기 사업자들이 진짜 중요한 거 계속 90일 얘기하는 게 있어요. 90일. 첫째 때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스트롱 와이. 내가 정말 강력한 꿈과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런칭할 때만 그거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거 됐고요. 이제 명당 작성하고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클리 항상 배우는 거. 연대에서 초대를 하고 휴대폰 요금 안 내기, 고객 유치. 내가 먼저 내 스스로가 무료가 돼야지 남한테 얘기할 때도 자신감 있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무료 혜택을 주면 뭐 하냐고요. 자기가 무료 혜택 못 받고 있으면서. 스마트폰 9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렌탈 무료 못 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걸 해내야지 누군가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애용 습관 들이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A씨 하면서 다른 회사 거를 애용한다든가 하면 그거 사업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톡방 참여. 신규분들이 들어오면 단톡방 참여하는 거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요. 쑥스러워하고.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셔야 돼요. 참여해야 된다고 그냥 한마디라도 그냥 인사라도 하시라고. 이런 분들을 당연한 것처럼 참여를 시켜야지 그분도 뭔가 소속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올릴 때 자신감이 나 뭐 했어요 라고 올리고 다 또 축하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첫 번째 프로모션 달성 ETT. 신규가 들어오시면 뭐 하루 만에도 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되는 분도 있고 2주 되는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ETT 또는 ET를 달성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혼자일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잖아요. 파트너 없이. 나 등록했는데 벌써 열흘 지났고 10월 지났는데 옆에 사람 막 누구 등록했다 그러고 자기는 아직도 혼자야. 불안해요. 그 불안할 때 그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등록이거든요. 파트너가 생겼어. 책임감이 생겼어. 가장이야. 그러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파트너가 ETT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겠죠. 스폰서 입장도 마찬가지고 스폰서만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분도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될 수가 없어요. 확률 게임이니까. 그리고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오세요. 몇 시까지 오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 일정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무조건 그냥 오는 거예요. 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오면 스폰서 다 와 있으니까 굳이 오라 마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달은 자 이제 셀프 세븐도 달성했으니까 75점을 해야죠. 75점. 75점 왜 하라고 그러나요? 그룹 커미션 5대까지 받으려면 75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75점 왜 해야 돼요?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제대로 된 그 보상을 이해를 못 하신 건데 75점은 있어야지 내 팀이 내려갔을 때 매출에 대한 4%를 받을 수 있는 그룹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그 5대까지 자격이 되는 거고 ETF 프로모션 달성하는 거. 회사가 걸어놓은 프로모션을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 신규분들 들어오셔서 열심히 다녀요. 시스템에. 학교처럼 안 빠지게 열심히 다녀요. 근데 수입이 없잖아요. 그분들 사라집니다. 아니 돈 벌러 왔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어. 그럼 여기를 왜 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죠? 여기 수료증도 안 줘요. 졸업장도 없어요. 여기서는 오로지 내 통장에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수입을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 물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면서 스폰서가 도와줘서 더 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 PBR 진행하기. 혹시 사업 설명은 PBR은 지급이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ETT 네. 바로 시작. 바로. 와. ETT 제 파트너신데 바로 시작이라고. 훌륭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바로 해야죠.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스폰서가 사업 설명하고 PBR 하는 걸 옆에서 얼마나 많이 봤으면 내가 그냥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저도 ETT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보험하고 비슷하게 설명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 노하우가 없었던 거죠.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TC가 돼도 스폰서 없이는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야지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욕심이 있다면 할 수 있으면 내가 연습 최대한 해서 가장 빠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뻔한 얘기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AC에는 원숭이가 제일 잘할 거라고. 원숭이는 가르친 대로 한다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를 가르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 달도요.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달도. 첫째 달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달도 자발적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셋째 달 됐어요. 이제 블랙카드 100점 이상은 또 하셔야 되잖아요. 200점까지 가야지 최대 20%까지 주니까. 그 다음에 최소한 4레그. 왜냐하면 우리 3개월에 이제 TC 달성이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4레그가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4레그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4레그가 시스템에 참여해서 같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TC 프로그램 달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이때부터는 안 나와도 되냐? 아닙니다. 이때도 나와야 돼요. 시스템에.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 말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거의 그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나와서 꼭 들어야 되는 분이야. 근데 안 나와요. 그죠? 나오세요라고 안내하잖아요.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이번 주에는 뭔 일이 있고 다음 주에는 뭔 일이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제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계획이 다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것도 희한하게.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니오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로라 그러잖아요. 니오라는 1인 사업가라고 이렇게 또 호칭을 부르기 약간씩 다른데 1인 사업가 뭐 이 부분이잖아요.
1인 사업까지 누군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직원도 아니고. 내 사업을 내가 할 건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직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스폰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떠쳐하고. 그죠? 제가 스폰서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도와주는 분이 스폰서인 거지.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갑자기 연락을 10시에 그 미팅 할 수 있냐고. 10시에. 네? 언제요? 오늘이요. 아니면 내일 10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일 10시나 11시에 가능하냐고.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하시라고. 저도 제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사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나가려고 막 이렇게 군화 신고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누워있다가 비상이 울리면 막 쫓아나가야 되거든요. 스폰서는 5분 대기조가 아니에요. 비서도 아니고 스폰서는 나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비서처럼 부리면 안 돼. 그분들도 시간이 중요하고 다른 분들의 약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도와준다고 하니까 뭘 해도 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도움을 받는 건 뭐냐면 스폰서가 하는 것들을 잘 옆에서 듣고 사업 설명할 때 녹음도 시키고 PPT는 어떤 걸 쓰고 이럴 때 어떤 말 하는지를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혼자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못 들을 거예요. 막 소름 돋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연습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죠? 제가 마지막 말씀이 그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놓치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강의가 뭔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파트너분들도 그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한 3개월 정도 최대한 집중해서 그분들의 성공을 돕고 함께 성공하는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